네가 불러볼래? 시작. 뭐 불러? 신호등. 시작.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산소들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다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래뿐이야. 박수. 해맑은 얼굴, 고운 목소리에 12살 하은이. 엄마 앞에서 신호등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까맣게 변했습니다. 형형색색 꿈으로 가득했던 하은이의 세상. 어떻게 까맣게 타버린 걸까요? 우리는 하은이가 보낸 신호를 왜 보지 못했을까요? 하은이가 떠난 지 반년. 어머니는 아직도 하은이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습니다. 그날은 똑같아서 매일 이제 출근하는 대로 출근했고, 제가 먼저 출근하고 그 다음에 남편 병원 가고 이런 식으로 똑같았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는 일터에, 아버지는 신장투석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방학 중에 홀로 집을 지키던 하은이. 저는 이제 일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폰을 무음을 해놓거든요. 근데 이제 가게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소방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불났다고 빨리 오라고. 갑자기 집안에서 치솟은 불길에 탈출하지 못한 하은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돼 닷새간 사투를 벌였지만 하은이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빌려서 보고, 뭐 아이 교육하는 거, 뭐 공부법 이런 거 제가 알아야지 잘 아이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고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런 남편이 아프고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재작년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하은이네 형편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힘들다고 그런 소리 들었어. 아빠가 아프고 엄마는 이제 일 다니고 아기를 조금. 집안 샷분은 안 좋은 거지. 엄마가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머니는 식당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해야 했죠. 그만큼 하은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주로 밥 같은 거를 많이 사가고. 간식이나 라면 같은 거. 제가 봤을 때 거의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아이를 두고 생업에 뛰어들어야 할 만큼 하은이 가족의 생활고는 극심했습니다. 사각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거를 벗어나서 저희가 그래서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끊기면 안 되니까 완납은 못했고 끊기지 않을 정도. 그래도 한 달치라도 내면은 끊지는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거든요. 사각지대에서 홀로 버티던 하은이. 하지만 하은이를 구할 기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위기아동에 대한 일종의 조기 경보 시스템, 그래서 그에 상관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특히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위기 징후를 미리 감지하고 또 감지된 위기 징후에 따라서 서비스를 연결한다든지 또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는데, 이 시스템은 2018년부터 44개의 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예측합니다. 예방접종한 기록이 없거나 학교를 장기 결석하는 등 잠재적 위기 상태에 있는 아동을 선별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죠. 처음에는 위기 아동을 미리 발굴하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스템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단순히 위기 아동을 발굴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이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연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위기에 처한 아이가 보낸 신호를 제대로 감지했을까요? 취재진은 지난 7년간 이 시스템이 찾아낸 위기 아동과 그들이 받은 지원에 대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조사 대상에 오른 아동은 11만 1000여 명, 도입 첫 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복지 서비스 연계율도 꾸준히 상승했는데요. 5%로 시작해 25%까지 올라 5배가량 늘었습니다. 위기와 관련된 변수들이나 그다음에 그 예측 모형을 고도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위기에 있는 아동 그리고 가구를 발굴했다라는 부분들 자체는 저는 의의라는 부분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예방적으로 발굴하고 발견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라는 부분들이 제도화되었다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그 효과라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7월, 하은이는 바로 이 시스템에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현장 조사는 원칙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하은이는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 시스템에는 버젓이 연기의 완료로 처리됐습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문 너머로 잘 계시냐고 여쭤보고 내려오는 길에 아이를 만났고, 그래서 아이 상태 확인하고 건강하다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 제공 안부 확인도 다 저희 연계로 다 보고 있습니다. 방문 당시 상담을 했다고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할 거를 다 한 거고 그게 중요한 건데 작가를 돌본 거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지. 화재를 막을 순 없어도 아이가 혼자 방치된 상황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가정 내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는 그 담당 조사 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연동 연계로 지금 임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원래는 이제 계속적으로 거부를 하면 저희 이아동행복지원사업 지침상으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 현장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읍면동의 88%는 담당자가 단 한 명뿐. 과중한 업무 속에서 아이 한 명 한 명을 꼼꼼히 살피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봐야지만 정말 위기가군가, 더 심각한가, 더 취약한 아동인가 이런 것들이 발굴이 돼서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굉장히 형식적인 어떤 방문이라던가 형식적인 관리 뭐 여기에 그친다라면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위기 사례 관리로 가는 케이스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초 단위에서 여기서 얼마나 잘 발굴하는가, 얼마나 위험 신호를 잘 포착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해 겨울 8살 서진이가 구조 신호를 보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너무 더러웠는데 바퀴벌레가 자꾸 저 물어요. 냄새도 이상하고 몸에 안 좋은 냄새. 그래서 너무 슬프고 화가 나요. 그날 교육복지사 김경숙 씨가 받은 전화 한 통은 충격적이었죠. 쓰레기집에 벌레가 우글거리는 곳에서 아이가 살고 있다. 전화가 왔는데 본인이 누구라고 밝히진 않았어요. 저희는 전화를 받고 순간 당황은 했죠. 일단 이 아이를 확인한 결과 방과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돌봄 교실에도 가고 있지 않았고 또 그날 지역의 그 많은 지역아동센터에도 해당이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행정복지센터 주무관님하고 1차로 긴급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집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안방이고요. 불이 안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쓰레기와 쓰레기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널브러져 있는 병들, 유리병들,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바퀴벌레들과 해충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아이와 그 가족들이 과연 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물건들이랑 정리가 안 되어 있었고요. 신용불량자로 일용직을 전전하는 아버지와 지적 장애가 있는 어머니. 서진이의 부모는 제대로 생계를 꾸려나가지 못했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일상을 이어나갈 의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인력 사무실을 다녀서 약간 이렇게 수입이 많이 좋진 않았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귀찮아진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쌓여지면 그냥 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돼버렸으니까 좀 이제 뭐 엄두도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나 몰라라 했던 게 여기 팔에 막 바퀴벌레 많이 물고 그랬어요. 애들이 막 야, 너네 집 뭐 바퀴벌레 많아 막 그랬길래 그래서 아무 말 안 했어요.
막 속상했다고 막 우리 집도 깨끗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그렇게 말하길래 내가 미안하다고 했어. 불결한 환경에 아이를 방임한 서진이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결국 상담 및 교육 2개월이 결정됐습니다. 서진이에게는 도움이 더욱 절실해졌죠. 지자체와 학교, 복지관 등 8개 기관이 서진이를 위해 모였습니다. 서진이의 간절했던 소원, 깨끗한 집을 되찾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손길이 함께했죠. 워낙이 이미 오염되어 있던 환경들이 많아가지고 공공방을 꾸며주고 또 가정 전체의 도배장판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달라지고 나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우리 집이 깨끗한 후에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책상이랑 준 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밥도 이제 더럽게 안 먹고 이제 깨끗하게 먹으니까 좋고, 제 방이 원래 작은 방이 들었는데 깨끗해져서 좋고, 바퀴벌레가 없으니까 너무 좋고, 쓰레기도 이제 없어졌으니까 너무 좋고. 서진이의 부모도 달라졌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을 받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노력 중이죠. 우리 한번 또 중간 점검하는 느낌으로 네. 우리 그때 약속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머니 걸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그때 아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규칙 세우고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어머니 솔직히 그 이후로 그렇게 놀아주려고 노력하셨나요? 중간 점검이에요. 저 혼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됐던 것 같으세요? 아버님은요? 저도 뭐 그렇게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하자고 하면은 그래도 뭐 좀 했던 것도 같기도 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님이 그거에 대한 실천도 하시고 같이 보드게임도 하시고 뭐 여행으로 놀러 갔다도 오시고 하면서 또 아동과의 그 관계들이 많이 좋아졌고.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주셨어? 아니요. 요즘은 어때? 요즘은 많이 놀아줘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 엄마 아빠랑? 아빠가 간지럽히는 거랑 장난치는 거랑 좋고, 엄마는 그냥 노는 게 좋아요. 지역사회가 가정을 돌보는 동안 학교는 서진이에게 집중했습니다. 서진이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 상담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놀이로 감정을 익혀가며 서진이는 점차 안정을 찾아갑니다. 통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빠랑 같이 주말에 놀았던 거 빼고 또 최근에도 재밌었던 거 있었어? 주말 때 그 서천 대공원 간 거. 서천 대공원? 네. 오, 서천 대공원 가서 가족끼리 갔다 온 거야? 네. 엄청 재밌었겠다. 서진이 가족의 저녁 풍경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대화가 늘면서 관계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거기 완전 잡동산이에요, 잡동산이. 응? 맞아, 여기는 내 비밀 공간이야. 여기 비밀 공간은 좀 정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껌도 있어, 아빠. 제가 작년에는 좀 많이 관여를 못한 것 같아요, 주님한테. 이거를 하기 전에는 거의 좀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방치를 좀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계기가 돼서 저도 좀 이제 달라졌던 게 얘기를 좀 더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좀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절박한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았던 한 사람. 그리고 그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서진이와 가족을 구했습니다. 서진이 가족뿐 아니라 위기에 빠진 아이에게 향하는 도움의 손길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기도 합니다. 자동차랑 자전거요. 다 그렇게 두 개를 좋아하고 있어요. 15살 시우는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 이제 너무 재밌으니까 즐기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시우가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된 건 구청에서 일하는 서호준 씨의 도움이 컸습니다. 호준 씨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던 시우와의 첫 만남을 기억합니다. 그럼 처음 만났을 때는 요만한 애기였겠네요.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때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할 때 걔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처음 엄마랑 같이 와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 만나면 인증사진 찍고 기간 보내다가 이제 저장해 놓는 게 이제 일상인데 그 아이하고 사진 찍은 게 아직도 있습니다. 호준 씨는 어려운 환경의 시우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부터 복지까지 시우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 줬습니다. 돌봄 체계 안에 이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 끝나고 가야 될 장소가 필요해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 입소하는 쪽으로 아버님한테 안내를 드렸더니 아버님도 처음에는 이제 거부하시다가 이제 관계가 좋아지면서 필요성을 알고서 이렇게 연결했었던 경우입니다. 시우와 끊임없이 대화하고 관심을 기울인 끝에 시우 가족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와, 어머니도 계시네. 네, 들어갈게요. 시우 아버지와 호준 씨는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가 됐죠. 그게 그래도 많은 하이. 누구한테 먼저 할 거야? 아빠한테죠. 그래? 아이, 잘 갔다 왔니? 잘 갔다 왔어? 그래? 키가 왜 이렇게 컸어? 서 선생님, 우리 드림스타 선생님. 이제는 지원 대상과 관리자가 아닌 친근하고 편안한 친구가 된 두 사람. 지금 지난번에 선생님 왔다 간 지 한 몇 개월 된 거지? 3개월하고 더 된 걸걸요. 예. 근데 아빠는 그때 나한테 그랬거든. 네. 사춘기여서 대화가 안 된다. 요새는 대화가 좀 돼? 네, 대화 되죠. 요새도. 예, 요새는 완만하게 이제 잘 되죠. 꾸준히 이어진 지원 덕분에 가족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은 너무 좀 힘들었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겠어요. 나 몰라 그런 것도. 나는 나 필리핀 가고 싶어. 그냥 이혼하자. 그런 거 너무 힘들었어요. 드림스타트 여행 갔어요. 우리도 같이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풀고 행복했어요. 제가 좀 눈이 좀 안 보이는 그런 입장인데 부모가 다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거기서 그래도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Cheers. 저기 뭐야, 오늘 시장 엄마하고 아빠하고 갔다 왔다? 네. 학교에서 맛있는 거 점심 나왔니? 네. 많이 먹었어? 이거 오빠 이거 먹어봐. 이거 그냥. 달라진 아이들의 삶. 절박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제때 지원을 받아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의 아이들이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지금의 현실. 일회성 지원 위주인 행정복지센터의 관리 비율은 70%를 웃도는 반면 꾸준히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사례 관리는 1%대를 기록했습니다. 제도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여전히 많다는 반증이죠. 아이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문제 자체는 늘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개입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속적인 노력과 연속성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 구조적인 어떤 틀로서 마련하는 게 지원 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굴된 아이는 무조건 그 다음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사례관리 제공 기관에서 아이를 받아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명문화되어질 필요가 있고 현장에서 그렇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아동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보호 원칙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립한 나라 영국.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앞장선 국가라는 자부심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생후 17개월이었던 피터 코넬리가 친모와 동거남의 아동학대로 온몸이 상처로 가득한 채 피자국 난 침대에서 발견됐고 결국 죽음에 이른 사건이죠. (8개월) 동안 사회복지사, 경찰이 60여 차례 집을 방문했지만 누구도 학대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영국 사회를 경악과 슬픔에 빠지게 했죠. When the social worker went to a home visit, Peter had food all around his face because children eat, they're messy. And the social worker didn't wipe the food, but under the food was bruising. 위험 신호를 눈앞에서 놓친 데다 폭력의 흔적은 경찰과 보건당국에 제때 공유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영국 아동보호 시스템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여러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아동보호 시스템을 다시 구축했죠. 그리고 그 최전선에는 패밀리 허브가 있습니다. 패밀리 허브는 돌봄과 지원 거점으로 취약 가구 아동이 위기 상황에 몰리기 전 먼저 도움을 주는 곳입니다. They don't wait for people to come to them. They go to the shopping malls. They would sit in they'd sit in libraries. They wherever parents go, they go and befriend them, and they say, we can. If you're struggling, then we can help.
현재 8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패밀리 허브는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안전망을 짜고 있습니다. Because community support is very, very important in family support. It's not all about what the government does, it's how people can support each other. 영국 러프버러에 살고 있는 가브리엘 맥스피드 씨. Hello guys. Well done. Go and hang your bags up, please. Can you do it? Do you want some help? 현재 임신 중인 그녀는 4명의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A biscuit that's on the side. Do you want waffle? Would you like one for the time being? Because I know. Yes, you can have a Barney bag. Sit down on the sofa. Can you do it? Can I have both biscuits? Zachary, take your time, sweetheart. Can I have both biscuits? Yeah. 내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 생업에 뛰어들 수도 없었습니다. 쌓여가는 빚과 점점 성장하는 아이들.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죠. I think it's roughly about 10,000. He left me with certain debts, and because they were either joint name or under my name, it fell on me. I tried to reach out to various other debt agencies, and they'd turn around and said I wasn't in enough debt. And I'm like, how much more of a mess financially can I be in? But yeah, I couldn't keep going on as I was going on because everything was just spiralling and I was getting more and more in a mess financially, and I didn't want that to affect me being a mom to the children. And yeah, I needed a way out. 공공기관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 자격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몰렸던 그때 로라를 만났습니다. You can make an informed decision about what you feel that would work best for you and your family. But it's got lots of information about debt repayment plans and debt relief order, and then other kind of insolvency options like that. 패밀리 허브와 협력하는 지역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로라. 그녀는 가브리엘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로라는 홀로 고립돼 있던 가브리엘을 지역 공동체로 끌어내 어려운 가정 상황에 대해 스스로 털어놓을 수 있도록 독려했죠. My role is really just walking alongside each person on their journey out of debt and helping them with whatever they need to do to be able to reach their goal. But in terms of early intervention, you know, empowering and equipping parents just when they are struggling can have a huge knock-on effect on their quality of life, on their children's quality of life. 가브리엘은 1년 전부터 빚을 갚고 돈을 모으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Going through the budget and getting the sort of the plan in place to think 3.5 years time, I'm going to be debt free. And by the time I'm 40, I could maybe be putting a deposit down to buy a house.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 깊숙이 뻗어나간 보호 시스템 덕분에 가브리엘은 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Who's got the biggest towel right now? Not me yet. Not you yet. I am. Me and Mum are nearly there. Right, shall we see? Yeah. Yours is bigger. Pop it. Whoa! Wow! We were really big. Yours are mine. 영국이 지역사회를 통해
찾아가는 지원에 집중했다면 핀란드는 매일 아이들이 머무는 학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학교라는 공간을 배움의 터전을 넘어 아이의 첫 번째 울타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Lapset ovat, tai jotenkin mä ajattelen, että ne lapset ovat siellä koulussa ja sen takia meidän täytyy miettiä, että palvelut ovat siellä, missä lapset ovat. Ja sen takia on todella tärkeää, että meillä on sitä moniammatillista osaamista. Myös Suomessa puhutaan yhteisöllisestä opiskeluhuollosta. Ja yhteisöllinen opiskeluhuolto tarkoittaa sen koulun, oppilaitoksen toimintakulttuuria.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 각기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다릅니다. No joo, luokanopettaja ja sitten yleensä kouluvuoden avauksessa niin aina kerrotaan, että kuraattorilta voi pyytää apua. Kyllä mä uskon, että mä olisin valmis puhumaan kuraattorin kanssa. 다양한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핀란드의 학교에는 전문 지원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위기 신호를 포착하면 전문 지원팀이 모여 머리를 맞대죠. Me viimeksi nähtiin yhteisen oppilaamme Matin asioissa ja ehkä mielialaoireiluun tai mielialaan liittyvää haastetta, mutta miltä se, onko jotain semmoista lisätietoa, mikä olisi hyvä sitten mun tietää tai meidän tässä nyt yhdessä? Muuta siinä ei oikeastaan ollut, että pystytään niin kuin antaa vahvaa sitten, kun varmasti tämä poissaolomäärä rupeaa vaikuttaa hänen niin kuin pärjäämiseen nyt niin kuin opinnoissaan. 2007년 핀란드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3단계 지원 모델을 도입했고 2013년에는 학생복지법 개정으로 모든 학교에 전문 지원팀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기준 26%. 4명 중 1명이 제도의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Meillä on koulussa yhteisöllinen opiskeluhuoltoryhmä ja siihen kuuluu rehtori ja kuraattori, terveydenhoitaja, psykologi, erityisopettajia. Ja sitten meillä on toki vielä moniammatillinen asiantuntija- tai opiskeluhuoltoryhmän tapaamisia, jossa sitten käydään myös niin kuin yksittäisen oppilaan asioita läpi. 이 학교 졸업생인 미께는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 학급에서 학생들을 돕는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Siihen +8, 72 +8. Ei se ole totta. Mitä mä selitän? Sä oot ihan oikeassa. Mä olin nyt ihan ullakolla. 8 50 sentin, eli 8, joo. 지금은 번듯하게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께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기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신경을 쓰고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하죠. No siis mun molemmat vanhemmat oli alkoholisteja. Ja sitten myös mun vanhemmat erosi tosi, kun mä olin tosi nuori. Joo, eli mulla alkoi koulussa olla ongelmia, just että ei kiinnostanut oikein koulunkäynti ja se oli vähän aggressiivinen ehkä. Niin. 불안정한 미께를 주의 깊게 살피던 학교는 미께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 동안 한 명의 멘토가 지속적으로 곁을 지키는 장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연결했죠. Eli ensimmäisen kerran kun Mikkeen tutustuin, Mikke oli tämän kokoinen pieni poika tuolla koulun sisällä. Mikke makasi sohvalla, ei halunnut. Siitä pikkuhiljaa päivä kerrallaan tehtiin asioita. 미께가 9살 때 만난 멘토 토니.
토니가 늘 미케 곁에 함께하면서 미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Meni melkein 8 vuotta, että Mikke yhtäkkiä yhtenä päivänä, vaan kun ajeltiin autolla, silloin mittaa yhtäkkiä Mikke kertoi sen syyn, minkä takia hän makasi siellä sohvalla ja minkä takia hän ei halunnut käydä koulua. Niin 8 vuotta meni siinä ja mäkin koen, että meillä oli jo aika nopeasti Miken kanssa hyvä yhteys, mutta se vaan kertoo siitä, että kuinka kauan menee. 어느새 미케 주변으로 몰려든 아이들. 토니처럼 좋은 멘토가 되는 꿈이 생긴 미케는 사회복지를 배우기 위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Sitten kun kukaan muu ei usko suhun, niin sit jos se yksi aikuinen uskoo, se turvallinen aikuinen, niin kyllä se niinku työntää itseäkin eteenpäin. Että se auttaa tosi paljon. 아이 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심각한 위기가 오기 전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줍니다. Ja mikäli sitten herää huoli yksittäisestä lapsesta ja hänen hyvinvoinnistaan, niin hänen ympärilleen kootaan monialainen asiantuntijatyöryhmä, jossa on nämä tarvittavat henkilöt, jotka suunnittelee ja toteuttaa sen lapsen ja perheen tarvitsemaa tukea. Mutta kaikessa tässä toiminnassa on mukana lapsi ja huoltaja. Mitään ratkaisuja ei tehdä ilman yhteistä keskustelua ja näiden asianomaisten henkilöiden mukaan ottamista. Ja nyt 1. päivä elokuuta astui voimaan uusi oppimisen tuen lainsäädäntö meillä täällä Suomessa. Ja siellä myös painopisteenä on tämä varhainen puuttuminen ja ennaltaehkäisy. 아직도 거실에 이렇게 놔두면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꿈에도 나오고 하는데 보고 싶고 그립고 나중에 다시 만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 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해서 모든 아이들은 인간답게 존중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조용히 보내고 있을지 모를 구조 신호. 우리 사회는 이 간절한 신호를 놓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을까요?